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일 개축 8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이 험쓱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교대한 후에 서울로 올라오지 말고 바로 평안도의 안주로 향해 가서 이 어유소의 지휘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연 10월 1일 개축 9번째 기사 평안도의 관찰사 현석규, 절도사 김교, 황해도 관찰사 이맹현에게 전교하기를 군사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다. 그런데 군사를 징발할 즈음에 가려 뽑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면 강한 군사는 빠져나가고 약한 군사만 징발을 당할 것이니 어찌 나라 일을 그르치지 않겠는가. 지금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청함으로 선전관 안우건 황해도에 있는 변오천을 도내의 병부를 가지고 가서 합쳐 징험하게 하니 도내의 정병 7,000명, 황해도에 1,000명을 종사관 조석보, 황해도에는 신중거가 있다.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가려벗고 군기를 정비하여 조석보와 신중거에게 맡기도록 하라. 또 일이 기무에 관계되니 경솔하게 하지 말고 소란을 일으키지도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10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덕리양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선정관 김곤을 보내어 병부를 가지고 가서 합험하도록 하니 남도 절도사 김서형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남도의 정병 1,000명을 가려벗고 군기를 정제하여 김서형에게 맡겨라. 또 전쟁에 관한 일은 신속하고 기밀함을 중히 여기는데 김서영이 내 뜻을 알고 갔으니 형은 이를 듣고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경솔하게 여기지도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11번째 기사 예조와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대명률의 남녀 혼인조에 이르기를 만약 다른 사람에게 2번 혼인하기를 허락하고서 성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장 70대를 때리고 이미 성혼이 된 사람은 장 80대를 때리며 여자는 전 남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였다. 혼수를 이미 주었는데도 약혼을 배반하였다가 문득 뉘우치게 되는 경우 이것은 곧 주혼자의 과실인데도 여자를 전 남자에게 돌려준다면 사정이 애매할 뿐 아니라 부인의 도리에도 어긋남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왕정의 채통이겠는가. 지금부터 이후로는 이미 혼수를 주었는데도 2번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기를 허락한 사람은 그 주혼자는 본래 형률에 2등을 다하여 논죄하고 여자는 전 남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12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서의 죄수인 학생 박종손이 차경남을 살해한 죄와 사비 건비가 차경남과 간통하고 또 박종손과 간통했는데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일 때 건비가 알면서도 금지시키지 않은 죄는 유리 박종손은 참되시에 건비는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르되 건비는 차명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일 갑인 첫번째 기사 원접사 좌참찬 건감이 임금에게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일 갑인 두번째 기사 의주 선의사 한성군 이훈이 임금에게 하직하였다. 중국 사신에게 아청 목면 단직령 1령 아청 단자 초피 이염 1개 백조 사마 1개 백주유 과두 1개 유색 면주 철릭 1개 백록 비화 협금 기자 전정 흑사피 투 해구 1개를 가지고 두목에게는 아청 촉서피 이염 각 1개 아청 목면 직령 각 1령 청류 청주 각 1개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일 갑인 세번째 기사 도사 선위사 행호군 한은이 임금에게 하직하였다. 아청 단월령 1개 청류 청주유 철릭 1개 초록주 탑호 1개 백마보 7필
6장을 붙인 유둔 2벌, 삼병 도자 3부, 부채 각 10자루, 답례품으로 미리 준비한 흑마포 3필을 가지고 갔다. 선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일 갑의 네 번째 기사. 가산 별 선위사 우승지 김계창이 임금에게 하직하였다. 중국 사신에게 유색 주유 설릭 2개, 유색 주유 다포 1개, 부채 10자루, 임모 3개, 사입 하적구 1개, 궁전모 1개, 유안농 1개, 모마장 1개를 가지고 가고 두목에게는 부채 각 3자루, 임모 각 3개씩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이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김서영의 일을 논핵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장수의 직책은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실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병조를 적에게 주게 되는 것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만 궁시를 다루는 기회만 취하여 간승의 임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김서영은 사람됨이 경솔하여 지난번 충청도 절도사가 되었을 때 경솔하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산을 불사르며 사냥을 하다가 불길이 사찰에 번져 모두 태워버렸으며 수령을 종처럼 대우하여 한 번이라도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마구 꾸짖고 욕설을 하며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절도가 없으므로 인심에 합하지 않아 그때의 수령들도 해임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성상께서도 이러한 표단을 알고 유서를 내려서 그를 타이렸으며 또 관직을 파면시켰으니 이것은 그가 경솔한 소치에서 빚어진 일이므로 다시 장수의 중대한 임무를 맡을 수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후에 충주 목사에 임명되었으는 언관의 수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가지고 채직할 것을 개청했으니 수령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절도사이겠습니까? 더구나 영한도는 곧 우리나라의 북문으로 야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그들을 접대하는 점에 저들이 변장의 위망을 엿보고서 그를 경시하기도 하고 중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변방의 경보가 있는데도 사절이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여러 사람의 희망에 부응하소서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간성은 외적을 방비하는 군인이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3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안주 선의사 어세겸과 평양 선의사 신정과 황주 선의사 박근이 임금에게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삼전에게 진연하고 부원군 이상에게 음식을 접대하게 하였으며 종친으로 8개군 이상과 승정원에 입직한 여러 장수들과 경영관에게 음악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삼도 채찰사 어유서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일 절도사가 군사를 검열하고 길을 떠난 지 10일 후에 황해도의 군사는 안주에서 영안도의 군사는 영변에서 식량을 주고 평안도의 군사는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을 분간하여 위 항목의 군사의 예의에 의하여 시기에 임하여 급료를 나누어 주도록 한다. 1. 장수와 군들이 싸움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끓여서 거짓으로 신등을 칭하는 자는 추국하여 논죄해서 5년을 기한하여 양계의 국경 방비에 나아가도록 한다. 1. 종사관과 군관 내에서 갑옷과 투구가 없는 사람은 군기시에 간직한 것을 제급하고 아울러 녹비 오자도 주도록 한다. 1. 군관은 차례대로 운을 나누어 들여보내되 역마가 모자라면 쇠마를 주도록 하고 만약 지나오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암명인을 처벌하도록 한다. 1. 정해년 서정의 예의에 의하여 조승마 40회를 가려 뽑아 사복시 관원으로 하여금 인솔해 가도록 하고 아울러 사무를 잘 아는 이마 1명을 데리고 가도록 한다. 1. 사무를 잘 아는 한학 통사 3명, 여진 통사 2명, 의원 1명을 거느리고 가도록 한다. 1. 평안도 관찰사 절도사로 하여금 회계하여 철물을 주어
전다갈 2,000부를 만들도록 한다. 1. 화약 50건, 신기전 300개, 차중전 1,000개, 새로 만든 자작목 1,000개, 경목구, 흑각궁 100장, 궁현 1,000개, 장전, 편전 각 200부, 어교 20건을 군기시 첨정 김진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고, 아우러 사물을 잘 아는 약장 13명을 데리고 가도록 한다. 1. 군기시에 간직한 화전 200개, 새로 만든 화기 6개, 중약선 100개, 소약선 40개, 유색혁명은 10위마다 각 1건씩을 김진으로 하여금 아울러 가지고 가도록 한다. 1. 평안도에 도형, 유형 부처된 사람 중에 모제가 있는 사람 모두 싸움터에 나가도록 한다 하였다. 쇠마는 지방에 배치했던 관용의 말이다. 서정은 세조 13년에 세종 때 설치한 서북면 사군을 철폐한 이후 여진 건주위의 내침이 심하였는데 명나라 건주위를 정벌하는 것을 계기로 강순, 남이, 어유소 등의 장군을 보내 여진의 무리를 소탕하고 그 개수 2만주로 목배했던 일을 말한다. 이만은 사복시의 정육품 잡직이다. 신기전은 불놀이나 신호에 쓰던 화살이다. 유색혁명은 기폭과 북을 울려서 군사에 안고 쓰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등의 동작을 지휘 명령하던 옛날 군대의 신호법에 쓰이는 도구이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영안놈도 절도사 김서형이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1. 남도의 군사 1,000명 가운데 겸 절도사와 함께 의논하여 기병을 가려 뽑아 병기를 정제하여 거느리고 가도록 한다. 1. 위 항목의 군사들 중에 무죄가 있고 장실한 사람과 한산한 사람을 뽑아 정하고 가려서 정한 때에 여러 고을의 수령과 집리 등이 장실한 사람과 언류된 사람을 뒤에서야 나타나게 하는 자는 수령은 논제한 후에 계문하여 파출하도록 하고 집리는 논제하여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한다. 1. 1인의 기병마다 군장과 종인, 이명, 복마, 일피를 정제하고 각기 낫과 도끼를 가지도록 한다. 1. 단청과 같이 방어가 기묘한 곳에는 군사를 헤아려 줄여서 뽑아 보내도록 한다 하였다. 복마는 짐 싣는 말이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안침이 아뢰기를 대형 연의를 지금 이미 다 보셨는데 칠한 흥망의 자체를 환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책은 한만하여 한결같지 않은데 이 책은 펴보기가 매우 편리하니 되풀이하여 본다면 정치하는 도리에 크게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이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이측을 통정대부 형조참이로 이덕숭을 통훈대부 행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5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병조와 채찰사에게 전교하기를 도형, 유형 부처된 모든 범죄인 등은 서정에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허가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6일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경찰관 조위가 치계하기를 신이 가지고 온 사목에 의하여 삼봉도에 입거하기를 자원한 사람 김한경 등 21명과 전일 삼봉도에 갔다가는 사람 엄영산의 이성 사촌형으로서 회령에 거주하는 이인우와 김귀실의 동복형인 김장명과 이봉생의 족친으로 부령에 거주하는 이중선은 모두가 배 부리는 일에 익숙하니 경운에 거주하는 이묘동 등 11인과 마상선에 합쳐서 4척에 나누어 타고 식량과 군기를 갖추며 그 중에 그를 알고 관직이 있는 사람 엄근, 김자주, 김여강을 각 배에 패두로 삼고 유서를 주어 금년 10월 27일 4시에 부령의 남면 청엄리 해변에서 배를 출발시켜 들여보내고 연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정확한 나라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국어를 강하기 시작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성근이 아뢰기를 듣건대 중국에서 장차 우리나라의 원병을 청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려면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를 일으키는 데 대한 이해는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이미 충분하게 개선하였을 터이니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보내어 좌우에서 공격하여 들어온 오랑패에게 불화의 실을 만든다면 우리 사신이 북경에 가는 행차를 저들이 반드시 중로에서 침략할 것이니 마땅히 주청하여 자유체를 따라간다면 사람 사는 것이 조밀하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가 없이 왕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원병을 청하는 일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동령의 사람이므로 언어와 행사가 모두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정에서 이 길을 따라가기를 청했으나 중국 조정에서는 동령이 사람이 본래 조선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왕래할 즈음에 서로 따라가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들어주지 않으니 지금 비록 청하더라도 반드시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근은 아뢰기를 이 길은 신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다만 신이 들은 바대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고 좌참찬 이 세좌는 아뢰기를 신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수군이 비패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저 수군은 1개월 만에 서로 체대하게 되니 저들의 휴식은 10여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비록 보인을 주는 법을 제정했지만 주변에 남는 장정이 없기 때문에 보충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보충해 주더라도 대개가 잔약하고 용렬하니 이와 같은 군졸로서 적군을 방어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여러 고을의 여의 정병까지 뽑아내어 보인을 보충해 주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지사 서거정을 돌아보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도 수군이 설 데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남은 백성을 모조리 찾아내어 그 군적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혹 관직이 있는 사람이든지 부귀한 사람이든지 모두 의탁하여 정병의 보인이 되는데 중간에 숨기고 빠져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도 있게 되니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을 모조리 찾아내어 정병에 속하게 하고 그 정병의 정원을 줄여서 수군에 전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도로 하여금 장정을 모조리 찾아내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서거정이 또 아뢰기를 지금 유자들은 성리학의 학문은 연구하지도 않고 다만 사장만 일삼고 있으니 경하게 밝아서 능히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은 되게 적은 편입니다. 비록 명경과를 설치하였지만 한 사람도 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명경과는 고려 때부터 건국 초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시행했지만 그러나 명경과가 33인의 밖에 있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이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그들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도 교수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과조에 제정하여 향시와 한성시, 성균관시에 있어서도 그들로 하여금 사수와 오경을 강하게 하여 전시에서 등재의 차례를 정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즐겨하게 되어 명경을 하는 사람이 장차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별도로 명경과를 제정하여 그 장원 이하를 모두 제술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33인 이외에 별도로 과거의 명칭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자 윤필상이 말하기를 서거정의 말이 옳습니다. 명경하는 사람을 식년의 반열에 있도록 하되 또한 재수를 잘하는 사람이면 발탁하여 임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취할 절목을 예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보인은 조선시대 때 평민이나 천인이 출력하게 되면 출력하지 않는 여정을 한두 사람의 정정의 집에 주어 집안일을 도와주게 하는데 이때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가 치게하기를 금년 윤 4월 초 4일 요동지휘 고청이 기병 7인과 두목 4인을 거느리고 칙서 한 통을 가지고 강을 건너 왔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정치인 제추와 통사 등이 사신과 더불어 서로 문답하는 절목에 이르기를 1. 대왕대비는 왕대비라 이끌고 인수 왕비는 회관 왕비라 이끌고 왕대비는 왕비라고 일컫는다. 1. 만약 덕원군과 창원군이 어느 왕의 후사가 되는지를 묻는다면 해장왕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 1. 만약 월상군과 전하의 차스를 묻는다면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정친이 어느 왕의 후사가 되는지를 묻는다면 각기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강순과 남이의 생존과 사망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대답한다. 1. 만약 서장하는 장수의 성명을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조정의 명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의논하여 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다. 1. 모든 일을 만약 묻지 않는다면 말하지 말 것이며 비록 묻더라도 전쟁에 관한 사무와 나라에 관한 사무가 같은 것은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하였다. 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7일 개미 네 번째 기사 계승부 선위사인 지중추부사 이파와 좌승지 이경동이 하직하였다. 문리관인 사인 박숙달이 칙스를 맞이하는 의주를 가지고 계승부로 갔다. 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7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찬송과 예조판서 이승소를 벽제 선의사로 삼고 회정할 때는 평양군 박중선을 의주 선의사로 언양군 김건을 안주 선의사로 지돈영부사 신승선을 평양 선의사로 지중추부사 윤흠을 황주 선의사로 연원군 이승원을 계승부 선의사로 도승지 김승경을 계승부 별선의사로 우부승지 변수를 평안도 별선의사로 삼았다. 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7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성문은 참교 정효정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득건대 국가에서 지금 요동의 관원의 보고로 인하여 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보내어 장차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건주의뢰에 가서 정토하려고 한다 하는데 이는 곧 성상의 대국을 섬기고 성신과 군주를 위하는 원한을 풀려는 충성인 것이니 어찌 매우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천녀 일덕의 어리석은 생각이 있어 전하를 위하여 진술하니 삼가 성상의 재가를 바랍니다. 신이 삼가보건대 이달 상순이 장차 지나가려고 하니 시일의 도정으로서 계산한다면 정전의 길이 이달 금음에 있지 않고 동짓달 초승에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비록 겨울이 따스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11월에 이르게 되면 쩍쩍 얼어붙는 심한 추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갑자기 많은 군사로 하여금 적군에 나아가도록 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바람과 눈이 벼랑간 일어나고 쏟아지는 비까지 겹친다면 길은 얼음이 얼어서 동행할 수가 없고 산은 높아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서 적군의 기세를 꺾을 수도 없고 뒤로 물러와서 응거할 곳도 얻지 못하여 계곡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 오랑캐 놈들은 평소부터 경험이 있어 먼저 요해지에 응거하고 우리 군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끊는다면 이른바 한 명의 군사가 관문을 지키면 1000명의 군사가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가 비록 솥을 들 만한 힘과 버들잎을 꿰뚫을 만큼 활 쏘는 재주가 있더라도 반드시 팔뚝을 잡혀 제의를 당함으로써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정해년 가을에 어유소를 따라 건주의를 공격하였을 때 갔다가 돌아오는 즈음에 지세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한쪽은 산이 높고 나무가 빽빽이 있으며 한쪽은 벼랑이 이은 돌길이 깊은 물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만약 한 번이라도 넘어진다면 문득 불측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며 한쪽은 나무가 높고 빽빽하여 꼴이 나지 않으며 간혹 속새풀 두 서너 줄기가 시냇가에 나 있는 것뿐이니 만약 얼음과 눈이 번갈아 깊이 쌓인다면 말을 먹일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도의 신롱한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7,000명의 병조를 징집하여 험하고 먼 길에 내보내니 길 떠난 군사는 식량을 싸가지고 가고 집에 있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면서 원근 지방이 몹시 놀라고 있습니다. 또 영안도와 황해도 같이 먼도의 병조들은 모두 창졸간에 징발되니 부대를 거느리고 장수와 사관은 궁기에 넣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달려가면서 휴식할 여가도 없는데 또 뒤따라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싸움터에 나가게 한다면 신은 어떤 사람과 몇 필의 말이 구차하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강한 오랑캐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신은 아마도 그들이 구릉 속에 빠져 죽든지 스스로 서로가 짓밟혀서 구제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신이 덧건데 맹자가 말하기를 이웃에 사람이 싸움이 있으면 비록 지게문을 닫고 있더라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로서 말한다면 건주에 들어온 오랑캐는 중국을 연달아 침범하고 변방의 백성을 노략질하는 까닭으로 중국에서 저 성질이 흉악한 놈을 원망하여 정토하는 것이니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황제의 위세를 떨치고 그들의 원망을 우리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쪽의 계책으로서는 적당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이웃의 싸움이 지게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오랑캐가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먼저 저들의 노염을 부딪힌다면 신은 그것이 옳은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오랑캐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된다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웃 나라가 서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데 어찌 우리 백성들을 몰아다가 적군의 창칼 사이에 나아가 다른 나라의 이익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파병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약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이 상고해보건대 영락 22년에 우리나라의 칙서로 유시하여 배반한 오랑캐 양목다볼알을 사로잡아 군대를 철수케 하고 정통 14년에는 정병을 징집하여 달달적을 좌우에서 공격하자고 했으나 우리 조정에서는 곤도의 말로서 회주하고는 모두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위험과 덕망이 넓었던 것으로 영락 영감보다 성한 데가 없었으며 중국이 곤란했던 것으로는 정통 영감보다 심한 때가 없었는데 세종대왕의 대국을 섬기는 정성은 천성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시세를 짐작하여 임시의 편의대로 아뢰었던 것은 진실로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변방의 근심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중국에서 우리를 그러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국을 섬기는 데 실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조대왕의 정해년 서정의 일 같은 것은 특별히 성인이 그때의 사정에 맞게 한 일이므로 이를 인용하여 본보기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세조께서 이미 따랐으니 지금 와서 홀로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검년에 따르고 영년에 또 따르게 된다면 신은 아마도 중국이 이를 보통으로 여기고 매야 오랑캐를 정벌할 때 만난다면 우리나라를 군사를 징벌하며 한 배 속에 있는 것처럼 할 것이니 그렇다면 그것을 능히 낱낱이 응하겠습니까? 원병을 청하는 일은 세종께서 앞서 응하지 않았으며 세조께서는 뒤에 응하셨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전하께서도 또 지금 응하지 않으시더라도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는 일에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행사는 시세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베풀게 되므로 진실로 옛것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금년에 이를 따랐다가 명년에 호구득이한 일이 있어 따르게 되지 않게 되면 중국이 전례를 원용하여 견책할 텐데 신은 무슨 말로서 변명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리 중국에서는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에 노하고 더러운 오랑캐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의심받는 것을 이용한다면 신은 우리나라 변방의 근심이 이 일에서 조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중하게 여겨 마지못해서 이를 응낙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온 사신에게 계유하여 요동에 자문을 배송할 적에 시기가 바야흐로 몹시 추워 군사가 나가기가 불편하니 다시 봄날의 화창한 때를 기이로 삼을 것을 청하고 또 우리나라의 장수로 하여금 사주를 가려서 기르게 하였다가 시기가 이르러 싸움에 나가게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칙서를 따르는 의리가 있고 사절은 군속한 실수가 없으며 행군도 시일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중국에서 기일에 앞서 행군하게 한다면 우리 백성은 전쟁에 나가는 노고도 없을 것이며 뒷날에 우리는 도리어 구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랑캐가 지난 해에 창성과 벽동 등직을 침범했으므로 지금 황제의 미세에 기대어 그들의 주의를 승토하고자 한다면 신은 틀린 것이라고 여깁니다. 대체로 오랑캐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은 정해년의 싸움이 개재된 것입니다. 정해년의 싸움에 우리 군대가 들어온 오랑캐의 소유를 바로 공격하여 전멸시키고 분탕하여서 거의 다 토벌하였으니 저들이 어찌 우리 조정에서 황제의 명령을 공순히 받들어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인 줄을 알겠습니까? 그 자제들은 밤낮으로 부형의 분풀이를 통쾌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계획을 세운 지 10여년 만에 우리 경계를 침범했으나 마침내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건주의, 추정, 이만주 등이 성심으로 투하했으므로 본래 원수질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정해년의 싸움으로 원한을 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와서 침범하게 되었으니 어찌 해가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에게 노한 것이 을에게 옮겨가서 남을 대신하여 적군의 침입을 받게 되니 신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만주의 아들 가대가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으니 이는 백년의 좋은 운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백성은 하나의 원수를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책으로는 지금부터 저들의 남은 종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고 저들에게 계과 천선하도록 허가하고 저들 가운데 이 심을 품은 자를 안심시킨다면 저들이 바야흐로 뉘우치고 두려워하면서 분주하게 투순하기에도 여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 그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형벌을 가한다면 비록 황제의 뜰에 첩보를 아뢰어 미담을 통쾌하게 하겠지만 신은 아마도 전의의 원수는 이미 죽었으나 다시 후일의 원수가 발생하여 변방 백성의 근심이 장차 더 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장수와 군사가 이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중지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은 아마도 장수와 군사를 중지시키는 폐해는 적지만은 싸움 때 나가는 손해는 큰 것이며 중지시키는 것은 한 번 갔다가 한 번 오는 것이 곽연을 번거롭게 하는 일에 불과할 뿐이지만은 정벌의 경우에 크게는 몸을 죽이게 하고 작게는 진바리의 말을 잃게 되어 변방의 근심이 한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말이 이에 이르니 좋기 마음이 섬뜩하게 됩니다. 신은 제야의 미천한 선비로서 성주를 만나게 되어 견마의 정성을 다하고 연애의 보답이라도 다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의 정성에게 보이게 하니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신이 전일의 의논에 있어 가하다고 대답한 것은 우리 조정이 조정 이래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서 특별히 황제의 돌보심을 입었는데 세조 때의 칙서를 내려 건주의 청벌을 도우라 하자 우리 조정에서 사피할 구실이 없어 명령에 응하여 첩서를 받았으므로 지금 또 사신을 보내 칙서를 내려 전쟁을 도우라고 하니 사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쟁을 도우라는 일은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으며 중국 사신이 강을 건너온 날 또한 반드시 이를 들었을 것이니 사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산이 높고 눈이 깊이 쌓여 들판에는 푸른 풀이 없으니 전쟁에 쓰는 말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금 만약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그 경기에 갑자기 들어간다면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할 것입니다. 건주에 들어온 오랑캐는 평소부터 지형을 알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운을 돋고 저들이 멀리서 가는 필요한 우리 군사를 기다릴 것이니 우리나라 군사가 만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정효종의 상언에 따라 중국에서 온 사신에게 계유해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날씨가 몹시 추워 얼음과 눈이 길에 가득한데 산은 험하고 나무는 빽빽이 써 있으니 군사를 내보내기가 불편합니다. 내년 봄에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시기를 기다려 중국과 더불어 동쪽과 서쪽에서 한꺼번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편리하고 이익이 될 듯합니다. 라고 하게 하소서하였다. 한 명의 심의 김국관 영필상홍은 의논하기를 전일 의논하에 아뢰었을 때 조종일에 성심으로 대국을 섬겼으므로 명령에 따를 수 없으니 사신을 하여금 서울에 들어와서 조직을 반포하게 하도록 청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정효종이 상언하였으니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은은 의논하기를 전일 의논하에 아뢰었을 때는 평안도에서 금년 실롱하였고 비축한 곡식도 없으며 더구나 출군의 기일이 급박하면서 원병을 청하는 것은 늦었으므로 정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신이 조직을 반포한 후에 원병을 청한 일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천녀 일득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 가운데는 좋은 생각도 있다. 라는 뜻이다. 연에는 물방울과 먼지, 건소하다는 것의 비유이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윤호, 충청도 병마절도사 박식, 전라도 병마절도사 윤말손, 경상도 주화도 병마절도사 구겸, 우도 병마절도사 박상손, 강원도 관찰사 손순효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지금 듣건대 혹은 유식한 사람으로서 혹은 부귀한 사람으로서 능히 정군이 될 만한 사람은 모두 정병의 보인으로 받아들여 숨기고 누락시켜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자못 많다고 하니 모름지기 즉시 다 찾아내 아뢰게 하라. 이보다 앞서 능히 검거하지 못한 수령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우선 내버려 두고 논제하지 않지만은 지금부터 이후로는 전일과 같이 숨기고 누락시켰다가 뒤에 나타난 것은 죄를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연변 수상 수화의 마상선을 만포 이산 등지에 급속히 모아 정박하도록 하고 또 형체는 크게 하고 많이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삼도 채찰사 종사관인 신중거와 조석부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사신이 오는 초 9일에 서울에 들어올 예정이니 그대가 속히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 등지에서 머물러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김서형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사신이 오는 초 9일에 서울에 들어올 예정이니 경이 속히 군사를 거느리고 뭐야 왜 연달아요.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8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어서로 사신과 더불어 문답하는 절목을 정승들에게 보이니 정승등이 즉시 어서에 의거하여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를 칙서를 받은 후에 중국 사신이 만약 군대를 내보낼 일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셨는데 대답하기를 마땅히 황제의 치규를 따르겠으나 다만 생각한데 서로가 몹시 추울 때를 당하여 풀은 말라서 죽고 눈은 깊이 쌓였으므로 군대를 내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겨울과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병가에서 끓이는 바이니 이것이 염려됩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 군사의 수요를 묻는다는 대답하기를 지금 창졸관이 당하니 갑자기 처리하기는 아마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서부 본도의 군사를 징집해 보낼 계획입니다. 하고 그 수요를 굳이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남아서 국경을 방비하는 수요를 제한하면 1만 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중국 사신이 만약 말하기를 친히 조선의 병조를 거느리고 비록 건주로 향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셨는데 대답하기를 우리 군사는 마땅히 장수에게 명령하여 일일이 징발해 보낼 것이니 번거롭게 대인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옛날 정해년에 중국 사신이 와서 군대를 징발한 것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 군사와 같이 들어가려고 했으나 형세가 어려운 관계로 실현하지 못하고 바로 요동으로 돌아갔으니 대인께서는 이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 정해년에 절후의 차례가 9월이었기 때문에 시기에 응하여 갔지만 지금은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니 기약과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칙서 내에서 아무 날 아무 곳을 공격하라고 한다면 기약과 같이 하겠다고 대답하겠는가 하셨는데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전쟁은 먼 곳에서 헤아리기 어려운데 하물며 건주 위는 산세가 험하고 위태하며 지금은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눈은 깊이 쌓여있고 푸른 나라 없으므로 군사를 내보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여 기일 안에 모으기는 또한 기필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마땅히 장소를 독려하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1. 백옹이 왔을 때는 별다른 규식이 없었으므로 그때는 세조께서 시기에 임하여 묻는 말에 대답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셨는데 전하께서도 묻는 데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중국 사신에게 왕태감이 쳐들어가 정벌할 형세를 묻는 것이 좋겠는가 하셨는데 만약 직서 내에 왕직의 이름을 거론하든지 혹은 중국 사신이 말하다가 왕직에게 말이 미치게 된다면 왕직이 쳐들어가 정벌할 형세를 물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8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개성부 선위사 이파와 별선위사 이경동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지금 현석규가 아랫바로 인하여 사신이 초 5일에 의지를 출발하여 정주에 유숙하고 초 6일에 평양에 유숙하고 초 8일에 서울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빨리 온다면 서울 안에 모든 일이 때에 미쳐서 처리되지 못할까 염려된다. 경등은 마땅히 사신에게 간절히 청하기를 이같이 큰일은 길 일을 가려서 칙수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어두운 밤에 행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유하여 모름지기 지체해서 머물도록 할 것이며 만약 듣지 않고서 반드시 초 9일에 서울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어두기 전에 서울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계유하고 그들의 행동 거지와 서울에 들어오는 일시를 빨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0년 윤 10월 8일 경신 7번째 기사 동래군 정난 종을 관반으로 삼았다. 처음에 영, 중, 주, 부사, 이 극배를 관반으로 삼았더니 의정배설에게를 정일품의 관원을 관반으로 삼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닙니다 하였으므로 이를 고쳤던 것이다. 관반은 서울에 머물러 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이다. 대개 정삼품 이상의 문관이었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첫번째 기사. 채찰사 어유소에게 갑주궁시 의복 잔모를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두번째 기사. 벽제 선의사인 영의정 정창순과 예조 판서 이승소가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세번째 기사. 우의정 홍은 공조판서 유지를 중국 사신이 돌아갈 때의 벽제 선의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네번째 기사. 동부승지 노공필을 벽제 별선의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가산 별선의사인 우승지 김계창이 와서 복명함으로 임금이 선정관에 나가 인견하였다. 김계창이 아뢰기를 신이 가다가 가산에 미치기 전에 중국 사신을 안주에서 만나 말하기를 대인께서 말리나 되는 먼 길에 행차하기가 고생이 많을 것이므로 우리 전하께서 나로 하여금 문안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에 선물을 주면서 노자로 준다는 뜻을 겸하여 말하니 중국 사신이 손을 저으면서 이를 물리치고 저를 향하여 업하며 작별하였습니다. 오다가 숙천에 이르자 저에게 서로 만나보기를 요구하므로 신이 가서 보니 중국 사신이 신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왕도에 돌아가면 무엇이라고 전하에게 보고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변변치 못한 토산물을 가지고 마음을 표시하도록 했는데도 대인께서 이를 물리치니 저는 돌아가서 전하에게 보고할 말이 없겠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교제하는 사이에는 옥백을 서로 주었는데 하물며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물건이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청해도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르는 곳마다 이런 성차를 대접해 주시니 전하의 언덕이 아닌 것이 없는데 또 어찌 물건을 받겠습니까? 다만 물건 이름을 써가지고 온다면 내가 마땅히 친히 전하를 뵙고서 고맙다는 뜻을 표시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마침내 수자가 예제를 행하고 나서 신에게 이르기를 수제는 내가 그대를 존경하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곧 전하를 존경하는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직서의 사지를 알지 못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중국 사신이 상시를 고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볼 수 없게 한 까닭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또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묻기를 생초 한 필은 그 값이 명주 몇 필에 해당하는가 하였으니 이로 살펴본다면 그 마음속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속셈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여섯번째 기사. 평안도 도채찰사 윤필상에게 전교하기를 국가의 안위에 뜻을 기울이는 것은 다만 장수와 정승이므로 도성 밖의 일은 비록 장수가 주관하는 바이지만 정승도 그 책임을 맡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들어온 오랑캐가 몰래 상도를 침범하니 황제가 이에 크게 노하여 장수에게 토벌하도록 명하면서도 우리 소국을 낮춰보지 않고서 대군에게 협조하도록 하므로 이에 우찬성 어유소를 보내어 삼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도의 경계에 모여 황제의 명령에 응하도록 하였다. 생각해보건대 본도의 적의 경계와 서로 연접하고 있으므로 매우 짧은 동안에도 변고가 염려되니 조치할 여러 가지 일을 또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이 평소부터 이 도 형세를 잘 알고 있기에 번거롭게 경을 가도록 하고 관찰사 현석교와 절도사 김교로 하여금 경의 지위를 듣도록 했으니 경은 경계의 지방을 눌러서 제압하여 나의 서방을 돌아보는 근심을 풀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7번째 기사. 삼도 도채찰사 유소에게 전교하기를 왕실에 병고가 있으면 방백과 연수들이 제후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이번에 건주의 야인이 중국을 위협하고 침범하여 천주를 범했는데 황제가 요동지휘 고청을 보내어 우리에게 원병을 칭하여서 성원을 삼으려고 하니 군주가 원한을 품고 있는 자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므로 인재를 추천하는 임무는 적임이 아닌 사람에게는 부탁할 수가 없다. 돌아보건대 조정의 신하로서는 경보다 나은 이가 없으므로 명하여 원수로 삼아 삼도의 군사 1만 명을 가려 뽑아 황제의 명령에 응하도록 한다. 도성문 밖에 이런 벌버터 장군의 주의가 있으므로 먼 곳에서 주관할 수 없으므로 관하라는 위장 이하가 명령을 듣든지 명령을 안 듣든지 간에 경의 처치에 맡기니 경은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방백과 연수는 방백은 중국 주나라 때 한 지방의 제후의 장인 대제후이고 연수는 10개국을 지배하는 장관이다. 성도실록 119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8번째 기사 밤 3거에 문례관 박숙달이 와서 복명하기를 신이 개성부에 도착하여 의주를 드리니 중국 사신이 보고 난 후에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이에 답하겠습니다 하더니 조금 후에 침실에 들어가서 다시 보고는 말하기를 조선은 본래 예의의 지방이므로 나로 하여금 그 조정의 의식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원접사가 말하기를 중국 사신의 말에 나의 동료 중에서는 문사는 필묵을 구하고 무사는 궁검을 구하며 또 친속인이 있어 나에게 견 한 표를 주면서 자주생 명주를 구하였는데 이러한 물건을 쉽사리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같은 종류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의 일을 신으로 하여금 전하여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필묵과 명주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9번째 기사 원접사 권감이 치게 하기를 사신이 보산관을 출발하여 말을 타고 오면서 통사 장자요에게 말하기를 자못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장자요가 무슨 일인가를 물었더니 사신이 말하기를 제가 떠나올 때 족친 한 사람이 견 한 피를 주면서 자주색으로 물들인 면주를 사오도록 요구하였으며 또 수제는 진, 필, 묵을 구하고 총병대인은 지금 바야흐로 전쟁을 할 시기에 이 때문에 궁검을 구했습니다. 옛날에 임흥이 선사는 물품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더니 조정에서 이를 처벌했습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물건은 제가 감히 받을 수 없지만은 대인의 청구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장자효가 대답하기를 면주에 자주스러운 물들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준비할 수 없으며 또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시킨 물건입니다 하였습니다. 사신이 편복 차림의 연회를 받으려고 하니 장자요가 말하기를 이곳은 도회지이므로 전하께서 재상과 대신을 내신을 보내어 선위하니 예복 차림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사신이 그대로 따라서 마침내 예보를 받고 있고 대청에 나왔습니다. 선위사 등이 앞에 나아가 두 번째라고 사신은 답변하고서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 경동이 별하정의 물건 단자를 가지고 드리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대인이 먼 길에 수고스럽게 오셨으므로 신을 보내어 보잘것없는 물건을 드립니다 하니 사신이 단자를 받아서 보고 난 후에 두목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선위하는 예절을 행하고 작별에 임하여 이 경동이 청하기를 오늘 밤은 벌써 깊었고 절로의 역은 매우 머니 만약 길을 떠나려고 한다면 매우 피곤할까 염려됩니다. 청근데 오늘 밤은 가슴 묻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제가 명령을 받은 것은 큰 일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또한 100리가 되는데 만약 유련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만나게 되면 길을 떠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날씨가 갠 때에 앞으로 가야 하겠습니다.고 했으나 사신은 마침내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계승부에 유숙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9일 신유 10번째 기사 사신이 회정할 때 평안도 별선위사인 우부승지 변수가 사신에게 아청면포 단직령 1개, 흑사피 협금 기자화 마피 투해구 1개, 변아체 화석 2장, 6폭을 붙인 유둔 2개, 두목에게 흑마포 각기 한 필씩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장계를 보고서 저쪽 사람의 왕거우 등 6인이 만포에 나와서 진고한 말을 알았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비록 혹시 믿을만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중국에서 들어와 정벌한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나라가 군사를 연합하여 좌우에서 공격할런지 의심하여 귀순한다고 핑계하고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게 될까 의심스럽다. 군사를 뽑는 여러 가지 일은 다시 신중히 하여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연변의 여러 진과 여러 부에 신칙하여 더욱 방어를 엄중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하숙부와 신주를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칙사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칙서를 받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기 칙서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아무에게 말한다. 짐이 천명을 받아 중하와 사이의 임금이 되어 언해를 베풀고 은덕을 행하는 것이 곧 짐의 평소부터 품은 뜻인데 군사를 일으키고 민중을 동원하는 것이 어찌 하기를 원하는 바이겠는가. 저 건주 여진이 하늘을 거스르고 언해를 배반하고서 변방을 여러 번 친구하니 수신이 이를 멸망시키도록 번갈아 청했다. 그러나 짐은 생각하건대 전쟁이 이르는 곳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데 저들 중에서도 어찌 덕화에 돌아와서 선인이 되는 이가 없겠는가. 이에 대신을 보내는 어루만짐에 계유하기를 2번, 3번이나 하여 그 의심을 품었던 허물을 용서해서 그들이 북경에 와서 사죄하기를 들어주었으니 모두 보통의 사례에 지나쳐서 지위를 올려 상을 내리고 연회를 베풀어 대접했는데도 돌아간 지 1년도 못 되어 적의 어두물이 복당가 등이 다시 들어온 무리를 한데 모아 우리 변방을 침범하게 되었다. 비록 관군에게 내쫓겨 국경 밖으로 나갔지만은 다만 패배를 크게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신이 군사로서 치기를 다시 청하였다. 조정을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적이 살이 어둡고 완과에 허물을 고치지 않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이미 감독, 총병 등의 관원으로 하여금 정병을 뽑아 거느리고 저곳에 가서 진수, 도의사와 회합하여 기일을 정하여 소혈을 공격하여 초멸하도록 하였다. 생각컨대 그대 국왕은 동쪽 변방의 봉토를 계승하여 우리 국가의 충성을 다함이 용성하고 쇠퇴하지 않으니 짐은 매우 기쁘다. 돌아보건대 왕의 나라는 본래부터 예의의 나라로서 일컬고 있는데 오랑캐의 땅에 가까이 있으니 또한 이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군사가 지경에 들여닥치면 저기 국경으로 달아나 숨는 자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사로잡아서 포로를 바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왕이 만약 도와줄 군사를 거듭 보내어 머리서스로 응원한다면 비휴의 위험을 크게 떨쳐 악한 무리를 함께 섬멸할 것이다. 역적 오랑캐가 제거된다면 왕의 군주를 위해 싸운 국내는 더욱 무성해질 것이니 성명이 어찌 무공한 세상에 존속되지 않겠는가. 보수의 언더는 짐이 반드시 늦추지 않을 것이니 그런 까닭에 칙서를 내린다 하였다. 임금이 사신과 더불어 행례하고 김자정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말하게 하기를 말리나 되는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대인의 행차는 일찍이 생각지 않았던 것이므로 연로 각처의 여관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찌 빠뜨린 것이 없겠습니까? 아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안주 평양 계승 등지에 전하께서 제상을 맡겨보내어 후하게 대접하고 겸하여 선물까지 주셨으니 곳곳의 주부에서 여관의 접대가 매우 후했으니 어찌 빠뜨림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어 자리에 나아가 다리를 행하고 이를 마치자 도로 자리에 와싸쳤다. 사신이 통사 장자유를 통하여 아뢰기를 건주의 야인이 일찍이 중국의 경기를 침범함으로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일으켜 초멸하려고 했으나 본인들이 기순하여 공물을 바치는 까닭으로 우대하여 상을 내리고 차례를 밟지 않고 관직을 제수했는데도 야인들은 황제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전과 같이 변경을 침범하였습니다. 황제께서 이에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도록 했던 것인데 처음에 사랑을 보내어 원병을 청하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저를 보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자정과 장유성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기를 마땅히 칙서에 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겨울과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병가에 꺼리는 바입니다. 옛날 한나라가 흉노를 정벌하였을 적에 군사들 가운데 겨울에 손가락이 언자가 많았으며 마원이 남만을 정벌하였을 때 군사들이 여름에 역질에
주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 풀은 말라 죽고 눈은 깊이 쌓인 데다가 깊이 험하여 군사를 내보내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싸움터에 나가는데 군사 말의 합계가 15만인이 되니 군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선에서 만약 기일에 의하여 군사를 내보내기만 한다면 저들의 몸을 피하여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남김없이 죽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겨울철을 만났으니 군사를 내보내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고 이어 중국 조정에서 공격하고 토벌할 형세를 모르니 사신이 말하기를 태감 왕직과 무령후 주용과 전 총병관 한빈과 광령 총병 태감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토벌할 계획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군사에 출동할 기일을 물으니 사신이 왕태감이 정한 기일의 소첩을 내어 보이니 곧 윤 10월 25일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칙서에 의하여 군병을 뽑아보내어 장수를 독려하여 보내겠으나 다만 지금 칙서의 기일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또 왕태감이 지시한다는 말도 없는데 군사 출동의 길은 매우 촉박하니 형세가 능히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칙스는 그 대감만 기록했을 뿐인데 어찌 기일을 미리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태감 등은 당초 회의를 윤 10월 20일이나 25일 오후는 11월 초 3일을 가려 정하였는데 그 후에 다시 의논하기를 20일에는 얼음이 굳게 얼지 않으므로 군사가 강을 건너기 어려울 것이고 11월 초 3일에는 건주의 경계와 요동의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저들이 성식을 알고 도망에 흩어질 것이니 차라리 25일의 편리한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 날짜는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물릴 수 없으며 또 용병은 신속함을 소중히 여기니 모름지기 이날에 이르러 군사를 출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용병은 신속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군대가 가까운 곳에 있어 임기응변하는 것인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될 수 있지만 본국은 건주와의 거리가 아주 멀고 산천이 흠하여 막혀 있으니 어찌 빨리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군사는 모름지기 공문을 보내야만 뽑아 보낼 수가 있고 뽑은 군사도 마땅히 무기를 정직해야 할 것이니 이날에 군사를 모으는 것을 반드시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비록 도성 안에 군사를 내보내더라도 모름지기 구량을 준비해야만 행군할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 도의 군사이겠습니까? 전하의 말씀이 진실로 정당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길은 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자로서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만 하는데 지금 만약 기일에 의해 군대를 내보낸다고 대답했다가 마침내 기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 조정을 속이는 일이니 죄를 실로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천순 3년에 배공이 왔을 적에도 이번 예와 같았는데 그때는 시기에 미쳐서 군사를 내보냈으면서 지금은 이와 같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는 도의사 이병이 미리 앞서서 통지한 까닭으로 출병을 미리 준비했지만 지금의 직선을 바꿨어야 알게 되었으니 창졸간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성델사의 호성군이 이 뜻을 먼저 알고 와서 보고했을 텐데 무엇이 배공이 왔을 때와 다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송군은 다만 칙서가 있는 것만 보고했을 뿐인데 어떻게 칙서 내용을 많이 뜻을 알았겠습니까? 또 군사의 행진은 노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주와의 거리가 아주 머니 만약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 일특길을 걸어 이틀 걸을 길을 하루에 걷게 된다면 사돌들이 먼저 스스로 피곤해져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알을 품는 닭이 살쾡이를 치고 어린 강아지가 범을 범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래는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왕태감등이 이번 윤 10월 21일에 군사를 일으켜 24일에 양보의 북쪽 아골관 등지에 도착하여 25일에 5기로 나누어 들어가서 공격할 것이니 귀국의 군사가 건주로부터 3기로 와서 군사를 합쳐 공격한다면 야인이 거처하는 각 성체를 진멸할 수 있을 것인데 중국 조선에서 어찌 중한상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기를 어긴다면 대병이 이미 가버리고 우량계도 멀리 도망하여 잡지 못할 것이니 외로운 군사를 내보내어 적지에 깊이 들어와서 한가 피로해져 죽게 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대를 내보내는 것은 즉시 명에 응하겠지만은 길은 형세가 따르기 어렵겠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 길은 제가 감히 마음대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돌릴 수 없으니 전하께서 정한 날짜를 듣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쟁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것은 장수가 형세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또 장수가 도성 밖에 있으면 비록 왕태감일지라도 정한 길에 출정하지 못할 것게 될 것인데 어찌 감히 길을 미리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제 말은 이미 다 말했습니다. 다만 왕태감이 나로 하여금 기국의 관인 이명을 거느리고 사전에 오도록 하였으니 지금 만약 사람을 시켜보내어 가서 듣게 된다면 제가 전하에게 아랜 정령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대인이 말한 것과 길에 의하여 군사를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마땅히 사람을 시켜 대인을 따라 돌아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알았습니다 하고는 또 말하기를 제가 올 때 평양에서 반나절을 머물고 개성비에서 반나절을 머물고 백제역에서 반나절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로써 실이 지체되어 늦었으니 내일은 마땅히 회정하여 17일에 의주에 도착하고 20일에는 요동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각 역으로 하여금 말을 가려 번갈아 보내게 하고 고성군은 30일은 넘지 말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이제 절하고 하직하려고 합니다 하고 즉시 2번 절하였다. 임금이 이를 2번이나 사용했으나 마지못해 답피하면서 말하기를 어찌 갑자기 이와 같이 하십니까? 대인이 객관으로 나아가면 내가 장차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서로 더불어 선도를 내려와서 건정문 밖에까지 전송하고 서로 업하고 작별하였다. 임금이 내전에 돌아왔다가 조금 후에 태평관에 거동하였다. 어실에 나아가 조금 머물렀다가 나아가서 태평관 중문 밖에 이르니 사신이 나와서 맞이하여 서로 업하고 정청에 이르렀다. 사신이 말하기를 저는 전하께서 다시 거동하지 마시기를 원하는 까닭으로 이미 전상에서 절하고 하직하고서 왔는데 지금 또 곧 이같이 기동하시는 수고를 하니 황공하고 감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절에 마땅히 이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서로 업하고 자리에 나가 다례를 행하고 이어서 하면을 베풀었다. 임금이 술을 돌리려고 하자 사신이 말하기를 창간에 전하께서 먼저 술을 드십시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을 존경하는 까닭으로 대인을 존경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먼저 술을 들겠습니까? 아무로 사신이 말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예를 마치자 월산대군 이정도군군이 있어 당당봉은 한릉의 청송봉은 심해가 차례대로 술을 돌렸다. 술을 5잔 돌리게 되자 사신이 장자효를 통해서 아뢰기를 제가 매우 취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으니 술잔을 돌려주는 예를 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은 술을 마시지 말고 조용히 편안하게 앉았다가 잠깐 동안 예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당초에 전하께서 술을 내리실 적에 황공하여 술잔을 다 비웠으므로 비록 다시 마시지 않더라도 대단히 취하여 의식이 몽롱하게 되었으니 또 사신으로 온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내일은 마땅히 일찍 떠나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사를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대인이 속히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우리 소국을 기억하여 특별히 치규를 내리시고 이어 대인을 택하여 사신으로 보내기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어진 신하가 어진 임금을 만나는 것은 어려우며 대인과 서로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손님과 주인의 예절은 폐지할 수 없으니 청간대 대인은 조금만 머무르시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요동에 출병할 길이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결단코 머물 수는 없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술잔을 돌려주는 예를 행하고서 일을 마치자 서로 업하고 나갔다. 사신이 임금을 배웅해 보내며 중문 밖에까지 이르니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선물을 하사하게 했으나 사신이 굳이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선물을 두목에게 선사하려고 합니다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제가 이미 받지 않았는데 저들이 어찌 받겠습니까 했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날씨가 지독하게 춥기 때문에 의복을 선사하려고 한 것뿐이고 다른 중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니 사신이 동옥과 가죽신만 받도록 허락하였다. 수신은 변방을 지키는 신하이고 비효는 용맹한 군대이다.